오늘 이 친구들 결강인가 봐요. 안 올 건가 봐. 내 생각에 테스트를 다음 주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오답하고. 왜냐면 결강자가 많으면 테스트 왜 안 보냐면 모두가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은 아니고, 수업은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테스트는 대체가 안 되거든. 따로따로서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테스트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오늘 오답하고 다음 주에 보죠. 4단원. 그래도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특정 시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인데 역함수, 심지어 역함수죠. 근데 내 생각에는 역함수 그냥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 맞아요? 자, 첫 번째 구간은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의 역함수는 항등함수죠. 첫 번째 x입니다. 이해하시죠? 얘도 안 바뀌죠. 정의역과 치역이 동일하니까 항등인 구간에서는. 이해됐죠?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배에서 1 빼는 거거든요. 거꾸로 하면 1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첫 번째 구간에 치역을 쓰면 돼요. 첫 번째 구간에 치역은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를 넣었을 때 1까지입니다. 설마 아직도 이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이해하시죠? 세 번째는 2분의 1 배하고 1 더하는 거니까 1 빼고 2 배하면 되거든요. 얘고 마찬가지 저거에 치역을 쓰면 돼요. 1부터 얼마까지? 2까지죠. 등호는 얘한테 맞춰줬어요. 제가 등호 만들어 옮기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연속함수인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니? 준영아 좀 읽어볼까? f 인버스 x에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1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까? 합의 절대값이 1이다. 합이 1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물어보니까 이유는 딱히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불연속점만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연속인 지점도 좌우극한을 확인할 수 있잖아. 선생님 그건 같을 거 아니에요? 같겠죠.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로 같다면 그거의 합의 절대값 또한 1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불연속의 위치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좌우가 다르게 들어올 거니까. 그 다음에 연속이지만 좌우를 볼 필요도 없어요. 연속함수는 함수하고 같으니까 함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가능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11을 되는 게 가능한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일단 첫 번째 불연속점은 좌극한 마일이고 우극한 0이기 때문에 저걸 만족합니다. 그럼 A는 마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불연속점은 좌극한이 마일이고 우극한이 0이라서 또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연속인 지점 중에서 뿔마 2분의 1 가능하냐? 여기서 연속이지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되죠. 어차피 x의 폼이 저렇게 나와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도 안되고, 두 번째 거는 x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데 어차피 포함을 시켰고요. 그죠? 여기 0을 잘못 써놨네.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죠. 예. 그 다음에 0일 때 그럼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4분의 5가 되겠네요. 얘가 2분의 1 되는 위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총 몇 개에서? 4개에서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하나씩 확인하면 다음 구간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각 구간이 1차 함수였기 때문에 여러 개 있을 수 없어요. 알겠죠? 예. 이해하긴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로 사용하면 되죠? 얘들을 치역으로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있는 거고 여기 있다면 2분의 1 있는 것이. 이것도 각 구간마다 뿔마 2분의 1 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원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이니까. 됐어? 네. 함수 값이 뿔마 2분의 1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얘는 좀 맞췄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려웠나? 무슨 원이에요? 무슨 원이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좌표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좌표 축에 접하는 원. XY 축에 접하는 원이겠고요. 왜냐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Y는 X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럼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있을 거예요. 2위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둘레와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는데 원의 반지름이 충분히 작다면 둘레와 만나는 점의 개수는 2개잖아요. 2개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요 FA라는 건 뭐냐면 개수 함수입니다. 개수 함수에 대해서 얘가 뭘 물어보고 있냐? 개수 함수의 불연속점인 거냐? 개수 함수의 불연속점인 거냐? 아니에요. 개수 함수의 좌우 극한이 다른 지점이죠. 물론 불연속점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불연속점인데 그러니까 불연속점인데 좌우 극한이 다르면 어차피 불연속 보면 되네요. 좌우만 다르면 되니까 그러네요. 예. 그냥 불연속점 보면 되네요. 좌우 극한이 다르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개수 함수의 불연속점은 언제 불연속이 되죠? 개수가 바뀌는 지점. 그럼 개수가 바뀌는 지점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건 그릴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수는 처음으로 언제 바뀌냐라고 하면 요 안에 내접할 때 그런 거 같습니까? 갑자기 4개로 바뀌잖아요. 4개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t는 얼마냐면 2예요. 이해하시죠? 2일 때 개수가 처음으로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바뀌냐? 라고 하면 이때 이때 바뀌겠네요. 저기 지나면서 제 마음같이 안 그려지는데 이때요. 그죠? 사큼마 사신할 때 맞지 않냐 다들? 예, 사큼마 지나면 이때 반지름은 아닌데 이때가 더 먼저가 아니지 않냐? 잠깐만 그림 좀 다시 그려볼게. 처음에 그려놓은 그림도 약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때가 처음 맞죠? t는 2가 맞아요. 여기서 반지름을 점점 더 키워보면 립다. 이때 도대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죠? 예. 그럼 이때 원의 중심은 이쯤 있을 텐데 어차피 반지름을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니? a 루트 2 더하기 a. 그러니까 반지름을 뭐 a라고 하면 a죠 a. 예. 여기는 a인데 여기는 a 루트 2잖아요. 이 말 듣고 있죠? 예. 그러면 a 루트 2 더하기 1 이게 4 루트이면 되는 건가? 그죠? 그럼 두 번째 a는 루트 2 더하기 1분의 4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4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세 번째로 언제 또 개수 바뀌냐라고 하면 4,0이나 0,4를 통과할 때요. 접할 때니까 이제 그림이 좀 그리기 힘들어집니다. 너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이때죠 이때 4,0이나 0,4에 동시에 접할 때 이때는 4가 될 거고요. 마지막 거는 그림이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아니 여기다 크게 그리면 되긴 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겠냐 하면 다 하는 거지. 힘들다. 뭔지 알죠? 이거 이렇게 될 때 이때요. 얼추 비슷한데? 얼추 비슷하잖아 지금. 이때 진짜 정성을 다해서 풀어드립니다 진짜. 그럼 이때는 실질적으로 상상해서 해야 되지 맞지 않겠니? 그럼 a 더하기 4 루트 2가 a 루트 2다. 동의하시겠어요? 그래요.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연장해보죠 뭐. 까짓 거 그림 그려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a,a라고. 그럼 여기가 a잖아. 그럼 여기가 4 루트 2잖아. 그제? 근데 이렇게 직각 이등변 나올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4 루트 2가 루트 2a라고. 어려운 말이야 이게? 어려운 말 아니죠? 이때 a는 그럼 뭐라고? 4루트 2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1이라고. 그럼 8 더하기 4루트 2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8 더하기 4루트 2라고요. 그러면 n은 4고 tn은 8 더하기 4루트 2니까 ntn은 32 더하기 16 루트 2겠죠. P 플러스 Q는 얼마다? 48이다. 아니 근데 이거를 그림 이렇게까지 키워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상상할 수 있어 없어?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강 왜 이렇게 많지? 무슨 날이니? 결강의 날이니? 자 다음 문제 가보죠. 10번. 정서야 오늘 시험은 다음 주로 연기됐다. 4단원.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 일부이고 두 함수는 각각 fx 더하기 3은 fx, gx 더하기 3은 gx를 만족한다. 주기함수다라는 말 한 거예요. 예.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은 f-x나 g-x의 그래프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 식 이대로 푸는 것보다는 첫 번째 극한은 y축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a의 좌측 접근이 되거든요. 여기를 fx, gx라고 쓰면 되죠. 네, 학원입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수업 중에 받은 전화였어요.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그래프를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맞잖아. 처음 들어 하려면 fx도 또 y축에 대칭시켜서 보고 있어야 되고 gx도 y축에 대칭시켜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뭐하러 그런 불편한 짓을 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함수임 나중에 쓰면 되니까 어차피 정의가 어디서 돼 있냐면 마일부터 2 사이에서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일부터 2까지만 관찰한 다음에 뭔가 나오면 주기에서 주기만큼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마일부터 관찰을 해볼까요? A가 마일이다. 어차피 뭐 이런 걸 만족하려면 연속인 위치에서는 안 나올 거야. 개수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fx든 gx든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인 위치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가 마일이다라고 하면 저거의 극한은 1의 좌측이 되는 거예요. fx의 1의 좌측에서의 극한은 1이고요. gx는 y니까 왼쪽이 마일 돼요. 그리고 마일의 좌측. 봐봐요. 그냥 쓰면서 할게요. A가 제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하려고 해요. 알겠죠? 네. 그럼 여기 뭐가 되죠? 1의 좌측이 됩니다. 그럼 1의 좌측에서 관찰을 해보면 얘는 마일로 가고 얘는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극한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마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일의 왼쪽이 되거든요. 그럼 gx를 마일의 왼쪽으로 봐야 되는데 선생님 마일의 왼쪽이 없는데요? 아니 주기함수하잖아. 그럼 2의 오른쪽하고 같은 거야. 2의 좌측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2의 좌측 접근일 때는 실질적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접근하고 있죠. 그냥 fx를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접근을 시켜주면 마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귀찮지만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0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A가 0이다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0, 0하고 똑같은 게 0의 좌측이 돼요. 0의 좌측에서 마이너스 2라고 0이니까 0이 됩니다. 0은 0의 좌측 접근할 때 gx는 0의 우측 접근하거든요. 또 0이 됩니다. 또 되는군요. 0은 0이다니까. 됐죠? 또 누굴 확인해 봐야 되냐? 2를 확인해야 돼요. 2를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의 왼쪽 접근이에요. 마이너스 1의 왼쪽 접근이면 이쪽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0이네요. 딴 거 볼 필요 없죠. 오른쪽 보시면 1의 좌측 접근일 때 gx는 어디로 가냐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하거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시키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안 되겠군요. 이해하시겠죠? 예. 다 본 것 같은데? 2도 봐야 되나? 자, 2를 보면 2는 마이너스 2의 좌측 접근이니까 여기 그래프 없잖아. 안 봐도 돼요. 예, 안 봐도 됩니다. 다 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마일하고 0만 가능한 거잖아. 됐어요? 예. 근데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는 건 여기다가 주기를 뺀 마4도 가능하다는 거고 또 뺀 마7도 가능해요. 또 빼면 정의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주기를 더한 2도 가능하다는 거고 주기를 더한 5도 가능하고 8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하나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0이 가능하니까 마3 가능하죠. 마6 가능해요. 마9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 6, 9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7개, 6개니까 13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이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귀찮죠, 귀찮아. 귀찮아요. 근데 극한에서는 이 귀찮은 행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차피 의도가 이 귀찮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라도 실수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수 없이 이걸 해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이요? 네. 11번.
11번은 정형화된 패턴이에요. 정형화된 패턴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걸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뭐랑 같이 연결해줘서 기억을 하냐면 봐봐 fx가 x의 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다. 맞아요? 이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가죠?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양의 무한대로 가냐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3차원수 이생해도 돼? 가잖아요. 이거는 미분을 배운 답변이잖아. 미분을 안 배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극한 단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다들 양의 무한대만 있으면 가장 차수가 높은 걸로 묶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럼 얘들이 다 영가니까 그래서 얘가 양의 무한대인 거야.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을 사용할 때 확정형의 무한대 들어간 꼴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가 하나 정도 있는 건 별 상관없다니까요?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요 원리를 응용하는 거예요. 얘가 어쨌거나 발산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어쨌거나 발산한다고 말을 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야, 이거를 그러면 너네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fx로 묶어봐라. 그러면 1-2 곱하기 fx분의 dx가 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알파라고 말한 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런데 얘가 유한 확정값인데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습니다. 왜요? 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0을 가장 특정한 상수로 간다. 그럼 양의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양의 무한대여야 되기 때문에 수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가도 안 되죠.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가도 안 되죠. 갈 수 있는 게 0밖에 없어요. 0으로 가는구나. 그 말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면 2분의 1로 간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값이 fx분의 gx니까 이거를 분모분자를 다 fx로 나누는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걸 제가 설명 안 한 게 아닐 거거든? 근데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기억이 안 난 거야. 이런 식의 변형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사라진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2-2분의 3분의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답은 4가 될 거고 그래서 얘랑 엮어서 같이 기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억이 날 것 같죠?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억이 날 것 같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생기니까 한 가지의 방법을 더 알려줄게요. 똑같은 결론 얻을 겁니다. 나는 도무지 이렇게 묶어내는 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유한 확정값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x를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그냥 극한의 확정형을 다이렉트 이용하는 거예요. fx 마이너스 2gx 이거를 그냥 분자에 올리고 여기다 fx를 내리면 얘가 0이면 할 수 있죠. 유한 확정값을 양의 무한대로 나눴어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자가 어디로 접근한다? 0으로 접근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2gx가 0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 따로 볼 필요 없겠다. 한꺼번에 보면 되겠다. 이거 그냥 나눠 써버리면 다시 한번 써보면 1-2 곱하기 fx분의 gx가 0이 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나오죠?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2분의 1이다. 이게 조금 더 생각해내기 편하다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나 친구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한 문제 13번이요. 여긴 제가 오답 충분히 받아드릴게요. 왜냐하면 블랙라벨이 극한과 연속이 특히 어렵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충분히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13번을 보시면 x가 0으로 갈 때 gx가 3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냐? x-fx 분의 x 플러스 fx가 gx잖아요.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x를 0으로 보내면 gx가 3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 그럼 이거 x를 0으로 보내면 이게 3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0으로 보내면 얘는 반드시 0분의 0꼴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0분의 0꼴이 아니라면, 즉 f0이 0이 아니라면 0-f0분의 0 플러스 f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식의 구조상 뭘 알게 되냐면 x가 0으로 접근할 때 fx는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걸 알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0분의 0꼴인 걸 깨달았으니까 이 식을 어떻게? 준영아 x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죠. 그럼 3이 되려면 얘의 극한과 얘의 극한이 각각 얼마여야 되니? 2면 되죠. 아니 2분의 1이면 되죠. 예. 그래서 x가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fx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존재하고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 0으로 가야 되니까 존재하네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얘야말로 마이너스 1로 존재하네요. 그래서 전부 다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신청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면 좋잖아. 네. 이거 뭐냐? 샌드위치 정리 아니냐? 야, 애당초에 극한을 구할 때 니네 모습에 뭐가 회전해야 된다고? 1번 극한의 성질인가? 2번 샌드위치 정리인가? 3번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인가? 4번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인가? 5번 평균값 정리 이용한 극한의 계산인가? 이게 회전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럼 그 중에 샌드위치 정리군?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극한의 성질 어느 정도 풀었으니까 이제 책의 구성상 샌드위치 정리가 나올 때가 됐다. 이 지랄 하고 있으면 시험 어떻게 보냐고. 그죠? 네. 그러니까 범위를 추정해야 돼요. 범위를 추정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가우스 4x의 제곱 더하기 x는 제일 컸을 때가 소수 부분이 0일 때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빼지 않았으니까 4x의 제곱 더하기 x가 되고 등호 붙을 수 있죠. 제일 작았을 때는 소수 부분이 1에 매우 가까울 때요. 등호 안 붙이고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4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니? 그 다음에 근호를 씌우래. 근호를 씌워도 대소관계 바뀌지 않습니다. x가 아니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뀝니다. 왜냐면 제가 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안 바뀝니다. 고민해야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2x 더하래. 쓰기 싫다. 넣어봐. 선생님 혼자 이렇게 꿀 빨아도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하나의 극한만 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샌드위치형 1차일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렇게 쓸게. 준영아, 이거 무슨 꼴이냐? 무슨 꼴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무마문은 누구 때문에 부정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1로 보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얘만 있다고 간주해 보면 절대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2x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셔도 되는데 x가 음수라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 마이너스를 놔두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4 더하기 x분의 1 글씨가 쓰죠? 마이너스 2 이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실 x가 음의 무한대 영역에 놓여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음의 무한대 영역에서 소수 부분을 빼는 게 과연 극한값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얘가 이미 숫자가 미치듯이 폭발적으로 큰 상태야. 아직도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야. 잠깐만, 내가 3분의 1만 뺄게. 너 소수 부분 3분의 1이구나. 이걸 빼면 값이 적어질 것 같냐고. 내가 지구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야. 준영이 선생님 10원만요. 10원 주고 나면 내가 돈이 없다는 느낌이 들 것 같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처음부터 이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게 여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라고 하면 이 짓을 하고 단답형이나 객관식 나오잖아? 그럼 가우스 기호를 그냥 떼요. 무조건 떼면 안 돼. 함정파는 문제가 있어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4x의 제곱 더하기 x나 가우스 4x의 제곱 더하기 x나 아무 차이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가들? 야, 심지어 음의 무한대 영역에서는 얘랑 둘이 같잖아. 야,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알겠어.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음의 무한대잖아. 양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를 뺐다고. 근데도 둘이 같아. 근데 고작 소수 부분 따위 뺀 듯이 뭐 줄어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빠른 풀이가 가능하잖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